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여의 기원과 북부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여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언제냐, 그걸 먼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부여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부여 이전에 부여라는 게 있었다 하고 이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여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게 기원전 12세기예요. 일주서에 부루라고 나옵니다. 부루라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자 음으로는 플로우죠. 플로우. 그 다음에 일주서 휘고 직주, 요거 이제 주석에는 뭐냐면 부루는 부여를 말한다. 그런데 푸유입니다. 푸유. 자, 좌전에 보면은 여기도 부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불오우죠. 블로우. 요거는 이제 춘추에는 블루 이렇게 돼 있어요. 플로우. 다 비슷한 의미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설문회자에는 뭐냐면 소토산이다 그랬어요. 작은 토산이다. 왜 그러냐면 부여지역은 그 평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어도 야트막한 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충청도처럼 이렇게 야트막한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보라는 책에는 부유 이렇게 돼 있어요. 후유 또 똑같은 뜻이죠. 발음이 똑같아요. 부여하고. 현재 오유루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치치하럴 시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부유현에 있어요. 부유현. 이게 뭐냐면 부여죠. 저기도 보면 부유. 똑같죠, 발음이. 예. 이것은 부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유루강은 금나라 때는 포유라고 불렀어요. 이 강 이름을 포유. 이건 푸유예요. 그리고 오유루는 이 여진어로 뭐냐면 저지대, 낮은 지대. 그 다음에 늪지. 왜냐면 거기가 강이 두 개 쭉 흐르니까 늪지. 우리가 이제 전번에 봤듯이 이 소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전에 얘기 드렸죠. 규원사에 보면은, 치우 씨의 후손의 남국, 이제 신지 씨는 숙신국, 고시 씨는 청구국, 주인 씨는 계마국, 여수기는 예국, 그 다음에 부소, 둘째 아들이죠. 단군의 둘째 아들. 고구려. 셋째 아들은 진번.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은 부여에 봉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루가 이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됐는데 세 사람을 봉해서 복조, 졸본, 비류. 그래서 총 큰 나라가 9개고 작은 나라가 12개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막내 아들인 이름이 부여예요. 이 사람에게 봉해준 것이 부여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원부여예요. 원부여. 원래 부여라는 명칭이 시작된 것이 이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세기 경이 되면은 이 원부여가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급부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부여의 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원부여에 대해서 부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만들어진 산해경이라는 책에는 불려라는 말로 나옵니다. 불려. 그래서 요거를 대부분 부여다. 그래서 제왕운기에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 북부여는 요하강변에 있는데 그 계곡은 후조선부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준이 쓴 그 문집에, 송당 선생 문집에 보면 동방은 고조선 말기에 분리되어 70여 국이 되었고 다시 합하여 사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나타나는 그 부여는
바로 이제 북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해모수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후에 진조선이 쇠퇴하면서 맹주 노릇을 한 것이 이제 북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왕운기에도 뭐라 그랬어요? 단군이 조선을 세워갖고 왕이 되었는데 시라, 고래, 남북옥조, 남옥조, 북옥조죠. 그다음에 동부여, 북부여, 그다음에 예와 맥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북부여도 있고 동부여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북부여가 먼저이고 그것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동부여로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제왕운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나라가 70개인데 큰 나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부여였다. 그 다음에 비류국, 그 다음에 신라, 고구려, 남옥조, 북옥조, 그 다음에 예와 맥, 뭐 이렇게. 이게 다 모두가 단군의 핏줄이었다. 이건 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 동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 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단군에서 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큰 나라가 6개고, 거기에 부용된 작은 나라가 19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는 다 틀리지만 여러 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국시대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위서에 보면 두막루국에. 두막루라는 나라는 물길은 이제 그 말갈이죠. 왜 북쪽의 천여리에 있는데 옛날에 북부여이다. 그러니까 북부여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근데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여 집과 창고가 있는데 대부분 산능, 아까 그랬죠. 조그만 산지, 그러니까 구릉이죠, 구릉. 그다음에 넓은 늪지가 있다. 그리고 동이의 땅 중에서 가장 평편하고 넓다.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 평야지대라고 했잖아요. 오죽하면은 송름 평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오곡이 적합하고, 오기는 잔다. 육축으로 관명을 삼다. 이 기록이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부여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는 두막루라고 그랬는데 이 두막루를 또 달말루라고도 불러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은 이제 와서 이제 그 조공을 와서 이제 당나라에 와서 얘기하게 북부여의 후예다. 그런데 고구려에게 망하여 그 유민들이 나하를 건너 타루아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하가 지금 어디냐? 눈강이에요, 눈강. 우리가 송름평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언제? 5세기부터 726년까지 300년간 이게 존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막루로도 불리고 북부여로도 달말루로도 불리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구려한테 멸망한 후에 부여의 유민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옛날에 북부여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송화강과 눈강이 합류하는 지점.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삼국지 부여조에 보면은, 이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에 예왕지인이라고 하였고 그 나라 가운데 예족의 성이라는 옛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북부여가 예족에 속했다는 거, 그건 설명을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동사강목에도 뭐라냐면 북부여는 단군의 후손이다. 그리고 역대세년가에 각기 나라를 치는데 70개 나라였자. 그 중에서 부여하고 비류가 가장 앞장섰고, 부여라는 나라 이름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기 화식열전에 뭐랬어요? 연나라의 북쪽에는 오한과 부여가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3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부여가 있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동쪽에는 예맥조선은 이제 우리가 번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요거는 이제 그 북부여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를 한번 이렇게 채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꼭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추려봤는데 이러한 개통도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부여가 있고 요게 BC 239년, 그러니까 한 3세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요 두막루 이분이 이제 동명이 이건 틀렸네요. 동명이에요. 동명. 그리고 여기 북부여를 멸망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나간 게 누구냐 하면 해모수죠. 이 헤브루가 나가서 길림 지역에서 동부여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고주몽이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또 거기서 달아나서 동부에서 달아나서 소선호하고 결혼해서 이제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뭐 이런 개통도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북부여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송화강이죠. 여기 눈강이고 요죠. 여기가 이제 북부여고 여기는 숙신. 여기 이제 하구죠. 이렇게 송화강 하구. 여기가 북옥조. 여기가 동옥조. 이쪽이 서옥조, 여기 남옥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조선이었는데 위만조선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이제 대수맥 이렇게. 여기 이제 막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막루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송화강이 쭉 흐르고 이렇게 합해져서 여기 눈강이거든요. 딱 요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부여의 위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동부여가 망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다 원래 있었던 지역으로 회귀한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삼국유사에 보면은 북부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재가 흘승골성에 내려와서 오령거를 타고 5마리 용이 끄는 마차죠. 그를 타고 왕이라 일컬은 국호를 북부여라 하였다. 그리고 자칭 해모수라가 하였다. 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해모수를 해머슴 이렇게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화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밑에 웅녀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온 게 단군 왕검이에요. 그 단군 왕검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뭐로 바뀌냐면 이제 해로 바뀌는 거예요. 태양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해를 상징해서 해모수, 해부루 이렇게 해를 그래서 이제 일본 말은 히에인데 그냥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신화 체계가 뭐로 바뀌느냐?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새예요, 새. 그래서 새가 알을 낳았다. 천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주몽이라든가 석탈해라든가 김할지라든가 박혁거세라든가 김수로라든가 다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신화 체계는 하늘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육천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야의 구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고 구술해. 예. 그러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알들이. 예. 바로 그렇지 않으면 뭐 닭이 울거나 뭐 이렇게 갖고 그래서 이제 뭐 박혁거세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신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의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눈강 유역의 농안, 지금 요게 이제 북부여 지역이에요. 농안 지역에 전가타자 문화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 옆에 대안이라는 데는 한서 상충 문화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개 다 뭐냐면 토강복강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것 같이 흑문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족에 속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초기에 보면은 이 농안이나
백성시가 있습니다. 요 지역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당서에 발해조에 부여의 옛 땅으로 이게 이제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해가 부여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요 나라 때에는 거기다 뭘 설치했냐? 황룡부를 설치하였다. 예, 이게 지금 어디냐? 길림성 농한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한에는 지금은 이제 그 성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여기 보면 전체 둘레가 3,840m의 성벽이 있었어요. 토성이죠. 예. 그래갖고 동서남북에 각기 성문이 있었고 토로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강루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 모서리에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누각이 있었어요. 막루죠. 그걸 강루라 그래요. 모서리에 있는 누각이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게 일제시대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모 반듯하죠. 이 토성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좀 헐어졌는데. 그리고 여기에 강물이 이렇게 흘려요. 여기 농안이라고 써 있죠. 예, 농안이라고. 그래서 여기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요게 바로 농안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성벽 사진을 찾아봤는데 딱 이거 한 장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내가 볼 때 어느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꽤 높죠? 한 이 정도 되는데 꽤 높은 거예요.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길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거의 여긴 도시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사한 것들에 보면은 요게 농안이거든요. 여기가 장춘이고 여기가 길림이죠. 그런데 요 옆에 조그만 성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발해 시대거든요. 거란이 이쪽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전진기지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그 농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긴 다 평야지대니까 이러한 더 조사를 한다면은 뭐 어떤 방어 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발해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국지에 부여조에 부여는 산능, 그러니까 구릉이죠. 구릉과 넓은 뜰이 많아서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며 오곡이 잘 자란다. 왜냐하면 송화강과 눈강이 합해지는 송눈평. 이게 아까 두막루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막루전을 여기 두막루는 옛날에 북부여였는데 그 후예라는 얘기죠. 대부분 산능과 넓은 늘지며 동이의 땅에서 가장 편편하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지금 여기죠. 이 농안 지역이네. 여기 다 평야지대예요. 여기.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렇게 늪지들이 많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 서쪽이 보면 이게 대흥안령 산맥이에요. 여기 대흥안령 산맥이 이렇게 쭉 잦아지면서 여기 이제 쪼막쪼막한 이 구릉지대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동쪽은 대흥안령 산맥이 잦아지면서 여기 산능, 조그마한 구릉들이 나타나고 가운데는 완전히 편편하죠. 그리고 넓은 연못들이 많고 동쪽까지 넓은 평야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합달령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여기는 대흥안령이고 이 사이에 강물이 쭉 흘러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요게 이제 송화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늪지대가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고 여기 다 평야라는 얘기죠. 예.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화가 뭐냐? 전번 시간에는 보면은
이제 백금보 문화까지 했는데 이제 초기 철기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한서 이기 문화라는 이 고고학적인 용어죠. 요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연대는 전국시대에서 전환시대까지 걸쳐져 있고 여기도 또한 예족에 속하는 토강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요거를 이제 대표하는 유적이 한서 유적인데 요건 대안시에 있습니다. 대안시. 여기는 1층, 여기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맨 밑에 층은 백금보 문화. 그 위에 층이 한서 2기 요거죠. 예, 철기, 초기 철기. 그 위에가 뭐냐면 선비 문화가 이렇게 층층이 켜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서 2기 문화는 주로 어디냐? 대안, 조원, 송원 요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쇠화살촉이라든가 쇠갑옷이라든가 이런 철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BC 4세기에서 3세기 요 사이에 그 전에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초기 철기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가는데 두 가지 아까 설명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가타식하고 형가점식이라는 두 가지 유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첫 번째 것은 아까 한서 2기죠. 한서 2기하고 서단산 길림 지역에 있는 요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형가점식은 이 서단산 문화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도리어 한서 2기께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죠. 지금 요게 바로 한서 2기 문화의 분포지입니다. 요게 이제 요 송화강이고 여기서 눈강이 내려오고 여기서 합해져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주로 요 지역, 이렇게 요런 지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